네, 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섹터예요. 저도 매일 공부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종목도 너무 많고 산업도 다양한 화학입니다. 예. 사실 기존 시크릿컬에서 성장주,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탄소 배출권까지 폭넓게 쌓여 있는 부분인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한나 애널리스트가 많이 웃고 계신 이유가 오늘 아침에도 같이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속 깊은 얘기 그리고 화학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그렇지는 못한 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화학 내에서 얘기를 나누고 나서 종목별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리 어떤 단어가 유행하냐면 everything peak,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석유화학 업계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이 좀 악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화학 업계에 대한 영향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저 뭐 2022년 공급 과잉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네네. 네, 지금 사실 2분기 때까지만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네. 과연 이게 진짜 공급 과잉의 스프레드가 꺾일 것이냐,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냐,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기는 한데 이미 스프레드 차트로도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근본 원인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수요가 문제가 아니고 공급이에요. 결국에는 저희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고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저희 에틸렌 공급 증설 계획으로 봤을 때 2020년부터 한 번도 지연되지 않고 계속 프로젝트가 공급이 증설이 됐기 때문에 2022년에 가면은 공급은 4분기 때 굉장히 강하게 중국의 대규모 증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 과잉은 저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3분기 때까지는 뭐 가동이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3분기 때까지는 2분기 대비 살짝 슬로우할 수 있겠지만 3분기 때까지는 좋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공급 과잉 우려가 있게 되면은 4분기 때부터 판가로 반영이 돼요. 이제 그러면은 4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좀 꺾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자체는 3분기까지 좋은데 주가는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이미 공급 과잉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겠냐. 밸류에이션 논란도 있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 중에 스프레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잘 모를 수도 계시고 그리고 거꾸로 화학주 입장에서는 최근에 국제유가가 조금은 하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스프레드는 또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에 대한 얘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주세요. 네, 국제유가는 작년 2분기 때가 가장 하향되어 있었죠. 뭐 마이너스까지 갔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좀 떨어진 거를 떠나서 2020년 2분기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유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공급은 또 증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데 생각보다 수요는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2011년 때 거의 사이클 피크 찍었을 때보다 더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미 유가는 조금 빠지고 있더라도 설사 슬로우해지더라도 지금 공급이 그동안 밀렸던 공급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스프레드 상으로는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4분기부터 보일 거다. 그러면은 사실 스프레드 상으로 결국에는 스프레드를 받쳐줬던 요인이 지금 원재료가들이 굉장히 공급이 타이트하면서 원재료가들이 이제 눌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판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판가가 꺾이기 시작하고 일부 원재료가들도 어느 정도 지금 현상 유지를 하게 된 상황 속에서는 저희 스프레드가 굉장히 강하게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래도 성장성 있는 좋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학하면은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LG, 분사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IPO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2차 전지 너무 좋죠. 화학에서 2차 전지가 없었으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너무 다행인데
저희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IPO를 앞두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분할을 하겠다. 10월 1일 날 분할을 하겠다. 이러면서 사실 주가 자체는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셀업체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눌렸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모멘텀이 부재하고 성장성이 막혀 있다 이런 측면보다는 분할이 돼서 이제는 배터리 100%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배터리 쪽에 IPO를 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약간 셀업체들은 수급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기는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 소재 쪽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배터리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지금 비싼 거 아니냐, 좀 고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그들이 세워놓은 캐파 증설 계획 대비해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도 말씀을 드리면은 그쪽도 이제 2024년까지 18만 톤 정도 캐파 증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유럽 쪽 캐파 증설 계획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저희가 실적 추정치를 점점 상향시킬 수밖에 없으면서 이 밸류가 높은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계속 실적은 올라가고 그 밸류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고 앞으로 뭐 미국 현지 투자 계획 등 뭐 이런 모멘텀까지 합쳐주게 된다면은 빠질 만한 리스크보다는 계속 고프리미엄을 받고 갈 만한 그런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요인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말씀 중에도 얘기하셨는데 밸류에이션 얘기가 있어요. 비싸니까. 네. 뭐 PER이든 PBR이든 비싼데 밸류에이션보다는 캐파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날 거고 매출이 늘어나면 자산 가치 늘어나고 무슨 문제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서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가 뭐 토픽도 말씀하시겠지만 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오늘 사실 뭐 그나마 잘 버티긴 하는데 네. 그 비싸다라는 그 자체에는 투자자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다? 아니면 많이 참여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47배, 48배 요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PER 기준. 네, 네. PER 기준으로 그렇게 봐서. 비싸지는 않네요. 카카오뱅크가 뭐 네. 200배 같은. 근데 내년 기준이니까. 네네. 근데 이 내년 내년 기준에 47, 48배 정도가 비싸게 받는 애들이. 제일 비싸게 받는 종목이. 근데 네네네. 정말 더 비싸게 받는 포스코 케미칼 정도는 좀 제외를 시킬게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비싸게 받는 그 밸류 수준이 그 정도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러면 47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47배를 예상을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계획으로만 했을 때 캐파 기준의 이익률을 따져서 PER 추정치를 매긴 건데 여기에서 캐파가 더 늘어나고 여기서 이익 추정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47배 미만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싸진 않죠.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주가는 가더라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서 가게 된다면은 막 그렇게 비싸다고 볼 만한 게 있을까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또 뭔가 빠질 만한 요인들을 자꾸 줘야 그렇죠. 돼요. 자꾸 줘야 되는데 만약에 있다 하면은 에너지 솔루션 이제 뭐 IPO 하니까 네. 수급이 그쪽으로 몰려드니까 여기에서 번 걸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 이런 거 빼고는 모멘텀도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타격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2차 전지를 워낙 좋게 보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네. 뭐 질문이 굉장히 많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려보면 2차 전지가 뭐 밸류에이션 비싸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은 그래도 이익이 올라가고 공급이 드러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들 중에 그래도 이익이 계속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뭐 자연스럽게 토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시간은 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2차 전지 딱 종목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우상향할 수 있는 실적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비싸더라도 이 종목만큼은 꼭 가져가자 이런 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재 업체들은 단가 압력을 받을 여지가 크죠. 단가 압력. 그렇죠.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마진을 남기려면은 어느 정도 표준화된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싸게 납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익률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도 기술 경쟁력을 위주로 퀄리티 위주로 가는 그런 소재들을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단연 양극재다. 실리콘 음극재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신데 실리콘 음극재는 아직 기술적인 부분을 논할 정도로 올라온 기업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위주로 보아준다면은 저는 탑픽은 에코프로 BM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극재 중에 에코프로 BM.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을 강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또 수소 얘기 한번 잠깐 해볼게요. 수소 저도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대규모 그린 수소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내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수소 시장에 대한 전망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Fit for 55라고 해서 유럽 쪽에서 그 탄소 저감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크게 내놓았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수소하면 충전소, 뭐 차,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생산 중에서도 그린 수소만 너무 집중하지는 않고 있고요. 한 지금 탄소에서 한 60% 이상만 감축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 수소 생산에 넣어주자. 그래서 단계별 수소 생산으로 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린 수소는 생각보다 경제성이 덜 나와서 조금 그 전에 블루 수소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말 그대로 퓨어한 케미칼인 뭐 롯데케미칼 이런 데서도 본인들이 이제 탄소 포집을 해가지고 나오는 탄소 저감을 시킨 수소 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추후에는 그린 수소까지 가겠다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수소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작년에는 이제 연료전지나 충전소나 차나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수소 생산도 그린 수소 쪽으로 갔다면 지금은 탄소 저감 자체 포인트를 맞춰서 블루 수소, 탄소 포집, 탄소 배출권 이런 위주로 지금 수소 쪽에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되면 그동안 좀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에 비해서 소재 화학에서 좀 모멘텀이 부족했던 롯데케미칼이 그럼 이거 갖고 좀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수소 갖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너무 긴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전부 다 수소를 한다고 하고 다? 효성으로 다 한다고 하는데 계획인 거죠. 아직까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조금은 길게 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주 하면은 아까 롯데케미칼까지 얘기했고 2차 전지도 얘기했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뭐 수소, 친환경, 뭐 탄소 배출권까지. 그러면 이렇게 다 커버는 하시지만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뭐 2차 전지 보자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지? 우선 줄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화학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탄소 비용이 높아진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탄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도 나오고 태양광도 나오고 배터리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당장 제일 많이 늘어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가장 첫 번째는 탄소 배출권이겠죠. 그래서 우선 당장은 탄소 배출권 쪽에 대한 수요가 좀 강하게 몰릴 수가 있다. 글로벌리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다면은 탄소 배출권 쪽에서는 잠깐 트레이딩 바이 정도 할 수 있는 기업인 휴캠스라는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 태양광 쪽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ESS 같은 경우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신장 우이구르 지역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간에 딱 껴버렸어요. 이런 측면 때문에 태양광 산업은 좀 접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실적 가시화, 외형 성장의 가시화가 보이는 쪽이 이제 배터리 소재 쪽, 그 다음에 이제 IPU가 기다리고 있는 셀 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또 탑픽 종목을 넘어갈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에코프로비엄 말고도 또 추천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뭐 트레이딩 바이 말씀드렸듯이 휴캠스는 단연 지금으로서는 탄소 배출권 쪽으로는 거의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소재 쪽 에코프로 BM하고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거기는 동박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소재, 친환경 소재 쪽으로도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뭐 수소 쪽이야, 뭐 효성첨단 소재 정도는 여전히 모멘텀 받고 갈 수 있다. 이제 이번 달에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하는 튜브 트레일러 업체가 또 IPO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탄소 섬유가 또 많이 쓰여요.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을 받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들 다 잘 쫓아가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마디로 화학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프레시 기준, 꿀팁 요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성장 산업을 보자. 성장 산업을 보자. 네. 뭐 실적이 그래도 과거보다 좋은데요 하면서 네. 이렇게 쫓아가기에는 이미 성장 산업 쪽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많이 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업들은 점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성장 산업 중에서도 그 성장 산업 안에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보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학주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안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